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언택트 관련주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랑 네이버랑 NC소프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카카오, 네이버 이런 좀 인터넷 관련해서 인터넷 대표 업종들 이렇게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수급이 좀 달랐어요. 예,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양매도가 이렇게 나왔었죠.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었고, 아무래도 좀 고점에 대한 피로감 정도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은 좀 나갔어요. 예,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.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양매수가 들어왔음에도 음봉으로 마감한 것은 수급이 그렇게 세진 않았죠. 예, 세지 않았고 뭐 이것들이 주범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카카오,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 인터넷 대표 업종들 언택트 관련주들은 하루 이틀 뭐 캔들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미 뭐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는 신고가를 만들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, 다만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인터넷 대표 업종 대장주는 이제 카카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NC소프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제목 기사가 나왔어요. 네이버랑 카카오 어디에 투자할까? 증권사들의 평가는 일단 뭐 대장주와 2등주는 뭐 시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카카오가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. 카카오가 대장주인 것 같고요. 다만 뭐 네이버도 뒤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가 앞서 있고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에서 나오는 광고 올해 전체의 매출의 52%, 그리고 이제 커머스, 이제 쇼핑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카카오는 콘텐츠, 게임, 음악, 그리고 여기에 올해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였죠? 만화, 웹툰까지, 그죠? 카카오톡 톡비즈 사업이 26%, 그리고 모빌리티 핀테크 신사업이 13%. 근데 이제 신사업들이 계속 이 매출 비중을 좀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는 더 잘하고, 원래 하던 거는 잘하고, 좀 부족했던 것들이 흑자 전환하는,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부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영업이익을 보면은 두 회사 모두 당연히 커머스와 광고가 주 수입원이겠죠.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, 증권사 평가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증권사도 역시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증권사들이 어디가 탑픽이다라는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이 판단하는 거에 더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카카오뱅크, K뱅크, ATM 수수료 무료 유지, 이게 뭐 무료니까 좋다라는 것보다 저는 이게 하나의 사업 전략인 것 같거든요. 네. 사업 전략. 이게 왜냐면 우리가 뭐 무료로 쓰는,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따로 뭐 거기 안에 카카오톡 안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돈을 내면서 쓰지만, 돈이 필요한 부분은 쓰지만 카카오톡 자체는 무료란 말이에요. 그럼 이 회사가 과연 무료로 하는 데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? 카카오가? 아니겠죠. 그러니까 그 묶어 놓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이제 많이들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. 노출을 시키는 거죠. 아, 내 주변에 언제나 카카오가 있다.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눈 떠서 카카오로 시작하고 잠잘 때 카카오로 눈을 감으면서 마무리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카카오는 언제나 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카카오 안에서 검색할 수 있고, 뭘 사고 싶어도 카카오 안에서 살 수 있고,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카카오를 대하는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거의 허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거기에 카카오뱅크 그냥 쓰라 이거예요. 카카오뱅크 써. 수수료 무료 해주니까 써. 그럼 카카오뱅크 쓰다가 뭐 인터넷으로 카카오 뭐 뱅크 뭐 이체할 때 옆에 광고 하나 뜨게 할 수도 있고,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를 무료로 쓰다가 광고 보고 한번 누르면 뭐 있네?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카카오 자체가 뭘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파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회사들도 그렇지만 머리를 잘 쓰는 거죠. 머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사실. 그래서 카카오는 그냥 뭐 편하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영상 보고 저희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때부터 찍어드렸거든요, 여러분들. 그죠? 허브경제 시작할 때부터 찍어드렸기 때문에 뭐 이 앞자리 2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좀 사러 갔으니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댓글에 남겨지는 분들이 있어요. 지금 사도 되나요? 뭐 이런 거. 제가 아시겠지만 뭐 1대1로 이거 뭐 공개된 자리에서 이걸 사라 이걸 팔아라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,
예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.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든 간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젠간 매수 기회를 무조건 줍니다. 예, 그 구간에서 내가 이 종목을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다 했을 때는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이지만 예, 그냥 뭐 영상 보고 으악 좋다더라 이거 한번 사봐야지 약간 이런 무비판적인 태도는 그 좋지 않습니다. 앞으로도. 아시겠죠?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광고 수입이 어떤 광고 수입을 갖고 있는지, 그리고 추가로 주 매출처가 어딘지,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실적이 어떤지, 혹은 뭐 법 규제를 통해서 제재받는 사항은 없는지, 혹은 뭐 단발성으로 뭐 벌금 내는 일은 없는지,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엔소프트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, 일단 뭐 100만 원을 찍었었죠. 100만 원을 찍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인데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급주들은 정고점,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을 단 한 번에 뚫지 못한다. 예, 이렇게 돌리는 흐름을 계속 보인다.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기대돼요. 뭐 개인적으로 뭐 엔소프트가 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100만 원은 무조건 찍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찍기도 했고, 그래서 한 번 올랐던 거는 다시 한 번 올라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진 않거든요. 다만 처음 올라갈 때가 힘들지. 그리고 2021년도가 엔소프트한테 좀 중요한 해일 수 있는 게, 보시면 주요 게임들의 출시 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게 4분기였거든요. 작년 이것도 4분기, 트릭스터도 4분기, 그죠? 근데 이게 이제 한 분기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된 거죠.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엔소프트 하면은 게임 회사라는 거는 지나가는 뭐 주식 안 하는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재창출하는 거기 때문에, 재가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, 뭐 사람들이 뭐 런칭한다 했을 때 기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게임사들보다는 확실히 적을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NC소프트라는 게임의 접근성은 다른 게임보다 월등히 좋습니다. 이 자체가. 그래서 보시면 1분기에 나오는 게 지금 융단폭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게임들이 융단폭격해서 첫 번째 시세를 주는 게 바로 뭐죠? 게임이 잘 될 것이란 기대감. 게임이 잘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,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매출, 이게 게임사의 신게임, 신작 출시할 거다라는 기대감, 이 기대감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, 요렇게 그 게임 회사의 그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. 근데 이제 요번에 만약에 게임 출시를 많이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이게 성과가 잘 나온다면 엔소프트는 뭐 100만 원 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워낙 뭐 작년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,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였지만, 이 게임 자체로 뭔가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좀 부족했었습니다, 엔소프트가.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기 때문에,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IP 파워가 있죠. 보시면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, 영업이익도 거의 뭐 1.8배 정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카카오, 네이버, 언택트는 뭐 물론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뭔가 완전 신고가를 만들 때,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강한 양봉을 보이면서 띄우지만, 뭐 등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내가 대응 관점을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사실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어차피 카카오랑 네이버, 메인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두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, 이 기업들의 뭐 노이즈,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크게 뭐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사람이 또 어떻게 중장기 투자만 합니까? 그죠?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허브경제TV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.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HBTV1004 아이디로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계정이 하나 나옵니다. 이 계정만 저희 계정이고 그 외의 계정은 다 저희 계정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칭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, 어떻게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맨날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중장기 투자만 하냐 하시는 분들은 저희 VIP 1년에 12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. 네, 한 달에 이거 12로 나누면 한 달에 10이에요 그죠? 근데 뭐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이런 한 종목, 단기 트레이딩 종목, 이제 인바이오라는 종목을 청산을 했는데, 이 종목 그냥 100만 원만 넣어도 10%면 10만 원이에요. 그러면 나는 한 달 회원 가입비를 뽑아버리는 겁니다.
그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 다 계산 머리 잘 쓰지 않습니까? 그런 계산하셨을 때 과연 내가 1년에 120만원 내가 허브영재 TV 대응을 받았을 때 나한테 과연 얼마나 남을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은 이 120만원 초기 투자금이 절대 아깝지 않게 저희가 수익 부분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VIP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진행을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1도 안 들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이번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2021년은 뭐 주력주도 매매하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매매하고 스윙 종목도 매매하시면서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식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이벤트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언택트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